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5월 7일입니다. 내일이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왜 하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그 공감을 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녹음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집중돼가면서 제 차가 그 자율주행 차다 보니까 조금 안전을 유지를 시켜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뭐 무리하게 하지 않고 고속도로나 이런 각종에는 세팅만 해놓으면 이렇게 잘 해요. 제가 이제 눈 시선을 관리하고만 잘하면 돼요. 갑자기 끼어드는 차들이라든가 있는 차들만 예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라고, 혹시 이제 방송하면서 무슨 운전하느냐라고 했지만 입으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유튜브를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뭔가의 그릇이 필요했어요. 그 그릇을 담아놓을 그릇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블로그나 카페 이런 것으로서 텍스트, 문자로서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동영상, 사진도 지났어요. 사진도 지나고 동영상, 미디어 체계가 이제 밖에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는 내 과거가 아니라 추억을 좀 담아놓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이쪽 공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일찍 이런 것을 접하고 또 잘 다룰 줄 알았었죠. 원래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래머 출신이다 보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머 아시죠? 그 출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 하여튼 좌우지간에 그래서 뭔가를 담아놓고 싶었는데 담아놓을 그릇을 찾다 보니까 유튜브가 자꾸 물론 다른 그 매체도 있지만 변화되는 모습을 내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야, 이제 뭔가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너무 소재거리가 많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적에 여러분들도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나도 하고 싶은데 그런 것 좀 어떤 방법, 이런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지금 지나가고 있는 길이 여기가 이제 남풍새라는 곳입니다. 남풍새. 제가 이제 공주 차량 터널 지나와서 지금 천안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천안 영업소 통과하고 있고, 천안 삼거리 휴게소까지 제가 일단 방송을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커피 한잔 빼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뭔가를 담아놓고 싶은데 그 담아놓을 그릇이 뭐냐, 유튜브였다는 얘기죠. 너무나 어렸을 적에 너무나 많어.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내가 이걸 물론 저보다도 많은 어떤 정보력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말씀도 잘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저 나름대로의 그 뭔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또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도 갖고 싶었고, 그런 것들 뭐 정치 얘기도 좋고 경제, 사회, 문화 뭐 여러 가지 전통적인 어떤 그런 것들 얼굴을 내밀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시골에 태어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우리가 태어난 세대, 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시골에서 태어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서울에 와서, 저도 이제 서울에 공부하러 올 적에 큰 꿈을 갖고 서울에 오잖아요. 그때 올 적에 하여튼 와서 겪었던 거,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 내려갔는데 어떻게 할 방법, 물론 저는 7년 전서부터 이렇게 농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말에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일하겠다고 뭐 했는데 요즘 그렇지 않아요. 요즘 그렇지 않고 내가 꼭 필요한 것, 또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을 추구하려고 벌써 3년 전부터 한 3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는 거죠. 내가 완전히 내려오지 않는 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기능 기출하신 분들한테도 좀, 물론 저보다 먼저 하신 분도 있고 선배도 있고, 또 시골에 태어났는데 저는 시골에 태어나서 서울에 와서 지금 서울 생활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으면서 다시 시골에 오고 싶은 생각이 또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이렇게 교통이 발달하는 이런 시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깨달음 이런 걸 하고 싶은 생각이지. 옛날에 이제 운전하고 할 때는 참 힘들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제가 타고 다니는 차를 봐더라도 너무 그 자율주행을 어떤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피로감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못해요. 뭐 이렇게 거기 가서 할 수 있으니까 뭐 2도 5시, 뭐 5도 2시 이런 식으로 5일은 서울에서 이틀은 시골에서. 그래서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냥 3도 4시. 서울은 3일에서 4일은 시골에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분들 생각이 차이가 있겠지만은 뭐 이런 것이 변화하는 과정이 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오다 보니까 논농사 지시는 분들은 벌써 물을 이렇게 다 가둬놨어요. 물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 눈에 딱 띄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찔레꽃이 있어. 찔레꽃이 필 때 못자리를 한다고 했어요. 옛날에 뭐 경치, 파지 뭐 다 그런 거 있는 뭐 백중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농사를 짓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춘이든 뭐 입추든 아니면 뭐 제일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것이 입춘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경칩. 제가 알기는 경칩인 것 같아.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그 경칩. 그리고 나서 좀 있으면 찔레꽃이 펴요. 찔레꽃이 피면 못자리를 했어. 그래서 옛말에 어르신들이 찔레꽃 필 때 못자리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오다 보니까 물이 많이, 오늘이 5월 7일인데 물도 많이 가둬놓고 뭐 못자리 준비를 하시는 것 같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찔레꽃이 보이더라고요. 애도 어른들이 말씀하신 것이 이제 딱 생각나는 거죠. 과거에 이 논농사라는 것은 분홍이었어요. 논농사를 벼를 생산하는 것은 분홍이었죠. 나머지는 우리나라의 80%가 아시다시피 산으로 돼 있거든요. 산. 뭐 거의 산이죠.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밭농사를 지어야 돼. 밭농사도 저도 비가 안 오면 그것도 밭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기근, 굶주리고 힘들게 살았었죠. 다들. 그래가지고 나서 이제 농사를, 그러니까 쌀을, 그리고 보릿고개라는 것이 바로 거기죠. 옛날에 노래 어떤 가수가 보릿고개 뭐 있는 노래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보리 새싹이 그러니까 5, 6월달, 5, 6, 7때가 보릿고개를 하잖아요. 보리가 피기도 않고, 보리도 아직 익지도 않고, 이런 그런 시절. 그런 때에 제일 힘들었던 것이 우리나라의 그 현실이었어요. 그게 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까지, 심지어는 70년대 중반까지, 70년대 하반까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빈곤의 차이가 컸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가 변화가 있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공부 열심히 가르치죠. 부모님도 나는 배를 굶더라도 우리 자식들한테 공부를 가르치고 싶었던,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의 어떤 교육에 의해서 바뀌었어요. 본인이 원하고 하고 싶은 걸 하라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 개성, 적성 이런 것이 이제 그 어떤 나눠진 거죠. 어떤 분석이 된 거죠. 사람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분석이 된 거죠. 얼굴 뭐 이쁘고 잘생기고 한 사람들은 뭐 모델도 할 수 있고, 모델은 얼굴 잘생긴 거하고 관계없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다양한 직업군이 생기면서 우리가 인간이 학습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넓어진 거죠. 그리고 그 분야가 전문화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그 전문화가 생겼으면서도 그 전문화도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또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있고, 요즘 다른 것이 바로 이제 AI,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죠. 로봇,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그런 게 하나의 학문이고 전문가의 영역으로 넘어간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AI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많은 파트들이 필요하죠. 그런 파트가 필요할 때 그 파트에 따른 전문가가 또 필요할 것이고,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들이 못 먹고 저기 힘들어도 자식들 교육을 시키려고 공부를 잘해야, 공부를 뭔가를 해야 된다. 시골에서 후미질하고 땅만 파서는 도저히 비전이 없었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시로 나가라. 도시로 가라. 저도 마찬가지로 대학 서울로 공부하러 온 것도 뭔가 좀 큰 데에서 놀아가지고 거기 가면 뭔가 있겠지라고 온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와서 온 것이 잘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있는 생각도 합니다. 내가 서울이라는 곳에 와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하고 있는 것이고 나이가 사회에 공헌한 것이 많은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뭐 했던 것이 이렇게 많은가? 라는 것을 물어볼 때 도로가 좁아지는 그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이 재능기부,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무료로 좀 나누고 싶은 이런 생각이 뭐 배불러서 또 넉넉해서 이런 것은 아니고 살다 보니까 자연하고 접하면서 왔다 갔다 보니까 그런 걸 느끼게 되더라는 얘기죠. 제가 갖고 있는. 그래서 이게 저는 그 서울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딱 한 가지예요. 도로가 너무나 많이 생겼어요. 이 도로가 처음에 제가 그 서울에 왔을 때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차도 없는 곳에서 저희 집은 버스도 안 다니는 곳에서 살았거든요. 한참 걸어왔어야 돼요. 버스 타러 한참에 그냥 뭐 한나절을 걸어와서 거기 가서 버스 다니면 버스 어떻게 얻어 타고서는 저 뭐 그 어디요 그 기차역으로 가서 기차역에서 또 타고 또 뭐 이렇게 왔어야 되죠. 근데 이제 경상도 전라도 분들이 서울에 많은 이유는 한번 옛날에 와서 내려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저는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들은 저기 뭐요 경기도 사람들은 서울에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 김에 눌러 앉아서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앉아다 보니까 이상하게 서울에 경상도 전라도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 분들이 뭐 그게 그래서 아니라 너무 멀어서 어쨌든 그런 것이 있었던 시절이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다 보면 도로가 지금도 계속 만들어져. 제가 1970년대에 서울에 왔는데 공부하러 서울에 왔는데 그때는 도로가 제 지리체계 봐더라도 공부할 때 다리 뭐 국토지리 뭐 무슨 인문지리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때 경부선, 호남선,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뭐 이거 있었어요. 물론 강원도 뭐 좀 있었지만 그는 별로 그닥 이렇게 이게 또 안 돼 있었죠. 그러니까 부산까지 가는 사람들은 경부고속도로 근처에 사는 분들은 기차를 많이 타고 다니셨고 다니다 보니까 서울에 자주 왔다가 어쨌든 올 수 있는 기회가 많죠. 호남고속도로를 호남철도죠. 그 타고 목포까지 가는 게 호남선인가요? 그곳은 지나가는 길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뭐 어디 수원을 지나서 영등포 수원을 지나서 어디 뭐요 오산을 지나서 쭉 이렇게 가가지고 대전을 지나서 뭐 이렇게 가잖아요. 옛날에. 근데 그때 옛날에 그때 갔을 때 그 근처에 있는 사람 무조건 기차 타러 와야 돼. 그쪽으로 쭉쭉쭉. 오는데 한나절 걸리는 거예요. 기차 타고 또 빨리 가요. 꼴떡꼴떡. 그나마 그때도 좀 지역 주민들을 많이 사시는 사람 인구가 많은 지역을 좀 찾아서 철도를 와가지고 이렇게 삐뚤삐뚤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왜 그때 당시 직서에는 왜 못 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놀 수 있다고 볼 수 없었죠. 응? 근데 그것은 뭐냐? 기차만큼 대중교통 수단으로 봤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그 경제성 있는 교통수단은 고속도로는 최대한 고속도로를 빨리 어떤 물자를 실어나르기 때문에 직선화를 했었던 것 같아요.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이렇게 대절해서 물론 이렇게 나눠지죠. 나눠지는데 그때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나면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 1961년도죠. 61년도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경계 물론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죠. 왜 잡았느냐 이런 것은 왜 그랬냐 이것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뭐 다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찬반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지는 못하더라도 공과 사는
그냥 공이 많으냐 아니면 공보다도 잘못된 것이 많으냐라고 봤을 적에는 그것은 이제 판단이 맞지겠죠.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우리가 가져다 줬던 것이 뭐냐면 근면자주협동 많이 배웠던 거예요. 그 다음에 반공방청 수도 없이 그런 것들은 우리는 봐왔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니다 라는 바입니다. 저는. 왜냐면 잘 살고 경제적 부강을 뭐 다 정치인들도 다 인정하는 거니까 국민들도 그때 시대 따르신 분도 다 인정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인정하고 있죠. 그걸 부정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저는. 왜 그때 그는 것이 그때는 군사 쿠데타를 이뤄서 그 잘못 가지고 따진다면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 시각도 있죠. 그러나 그때 당시는 왜 그랬는가 라는 거에서 의견 차이는 물론 있을 수가 있겠죠. 제가 기억하는 것, 지금 내가 보는 것보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뭐냐,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새마을 운동이라고 있었는데 지금 오다 보니까 차가 너무 막혀서 안 가는 길은 이제 신장로길이라고 있잖아요. 옛날 구길, 요즘 말하는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 그 전에 구길이 있었어요. 그 구길을 따라오다 보니까 이제 옛날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건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내세웠던 것이 바로 뭐냐면 경부고속도로였죠. 물론 이제 목부서부터 서울까지 이제 호남고속도로도 이제 나중에 만들었죠. 근데 이제 해외에서 이제 물건을 두르고 나오고 포항제철 뭐 이런 관계에서 또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먼저 만들어졌는데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고속도로를 만든 걸 떠나서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뭐가 만들어졌냐, 도로가 커졌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지게 지고 다녔어요. 제가 태어난 고향은 논농사라는 곳이었거든요. 밭농사가 아니고. 그래서 논농사를 하는데 논두덕이죠. 그거를 정말 1m도 안 돼요. 한 40cm 정도? 그 뭐 옛날 분들 뭐 이렇게 서로 땅 탐을 했다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게 막 그냥 거의 이쪽서 땅 파먹고 저쪽에서 또 땅 파먹고 해가지고 파다시 경계선만 될 수 있는 그 도로 길, 논두렁 길, 논두렁 아시잖아요. 그런 길을 지게를 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날리겠어요. 이걸 하다못해 볏짐을 진다 가도 그렇고 모든 걸 다. 그러니까 경제성도 없고 그런 어떤 사고식을 깨우쳤던 사람이 아니었나. 그러면서 새마을운동 하면서 몸무천도 이렇게 했어요. 도로모치 만들기 시작하더라고. 그 도로가 우리 집 들어가는 그 도로가 좁았었는데 너 양보해갖고 토지 그 정리, 그때는 지적 뭐 있었죠. 말뚝 이렇게 받는 거 있었잖아. 지적도. 그걸 넓혀라. 그래서는 넓히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비리가 많았어요. 그때도 새마을 운동이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 좋은 점도 있었지만 나쁜 점도 우리가 밝히지지 않은 나쁜 점도 있었죠. 이 모든 게 뭘 하다 보면은 공과 실이 있어요. 새마을 지도자를 선택된 분들이 그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죠. 제 기억에 어렸을 때 저거 봤어요. 저도 뭐 이장 하시는 분이 자기네 집은 소위 말해서 더 벽돌 같은 거 더 좋게 쌓고 다른 사람 집은 좀 나쁘게 쌓고 이런 식으로, 도로도 마찬가지고 자기네 집은 좀 이렇게 하고, 그는 특혜를 누렸어. 그거 잘못된 사람이죠. 그렇든 어떻든 간에 도로를 넓히다 보니까 옛날은 이렇게 교통수단이 자전거, 그렇죠? 자전거 있었잖아요. 지게, 니아까도 심하지 않았어요. 오토바이는 더더욱 없었었고, 경기도 70년대에 나와가지고 좀 했었죠. 경기도 뭐 짐을 실려면 좀 골목이 크게 되잖아요. 골목이 좀 넓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는 그 큰 길에 도로가 생기고 골목이 생기고 골목이 넓어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통수단이 발달이 되어 있는 거죠. 옛날에 제 너머에 무슨 일이 생긴지 어떻게 해야 사람이 가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도로가 생기면서 근접하게 가까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도로 확장.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것 도로 때문에 성공한 대통령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화라든가 어떤 경제적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하다못해 옆집에서 농사 지는 방법을 해도 옆집에서 뭐 어떤 걸 배울 수도 있잖아요. 내가 고집을 했던 것보다도. 그런 것이 넘어서는 계기가 뭐였느냐 라고 얘기한다면 도로였다. 그래서 지금도 도로를 그렇게 꾸준히 만들고 있는 것은, 이 도로는 그런 경제적인 수단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 현재는 도로고, 그죠? 그러니 물론 따지고 보면 분산시킴으로 해가지고 혼잡도를 줄일 수가 해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건 맞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서 얘기해 본다면 그 도로는 쉽게 말해서 혼잡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 갔던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들고 이제 옆집에 옛날에는 경기가 논에까지 못 갔잖아요. 고작 가봐야 한 소구르마. 구르마도 못 다녔어요. 소구르마도 좀 짐을 실으려면 시골 골목길이 얼마나 좁았어요. 이런 것이 우리의 어렸을 때의 내용이었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얘기하면 더 좋은데, 어쨌든 이런 제가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라고 하면 유튜브에 있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소통하고 싶은 게 제 생각이고 제 꿈이에요. 그리면서 우리나라의 사회가, 문화가 바뀌기 시작한 거죠. 돈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게 잘 먹고 잘 할 수 있는 생기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뭐가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얻게 되죠. 그리고 희망이 생기죠. 뭔가를 하면 좋다, 이거 하면 뭔가 되겠다 라는 그 희망이 생기겠다는 것이 바로 일명 말하는 새마을운동이었죠. 그때 당시가.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요즘 뭐 새마을운동이 뭐냐라고 보면 역사적으로 사라지고, 새마을운동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뭐 어떤 정치인은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잘못된 자기들의 개인들을 위한,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다수 박정희 대통령이 추구했던 새마을운동의 정신은 잘못 와전되고 잘못해가지고 그 근본을 퇴색시키고 없어져 버린 것이 안타까운 거죠. 뭐 지금 어떤 어느 부분에서는 뭐 다른 것도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때에 태어난 세대의 사람들은 이런 공감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 또 맞아, 그냥 손뼉을 한번 치면서 우리 그랬었어. 그때가 젊은 날의 추억이고, 젊은 날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느꼈던 하나의 일상이었다는 거죠. 그 일상을 다 뒤로 젖혀놓고 우리가 살아보면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누가 이런 얘기를 갖다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세대 차이의 세대 공감을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이유에든 끊어놔 버리는 거죠. 정치적인 방법으로 끊는 거야. 너는 이런 사람도, 나는 이런 사람들은 싫어해. 너는 이런 사람 왜 좋아해? 그러면서 편가르기가 돼버릴 수 있었죠. 이게 단순한 건데, 이 추억거리를 갖다가 특정 정치인들이 정치를 했다고 해서 이걸 잘라버리고 그건 아니었어, 이걸 만드는데 뭐 어땠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속 좋은 점과 잘못된 점을 평가를 해주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시골 다녀오면서 제가 이렇게 느꼈던, 고속도로 너무 막히고 그러면 가끔 그래요. 뭔가 좀 뭐 이렇게 담고 싶은 것이 참 많은데 왜 이걸 우리는 못할까? 이걸 우리의 소통 공간에서 이게 나눔 쉽게만 할 수는 없을까? 추억 나눔 할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좀 길게 얘기했는데, 또 아니 많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말씀드릴 게 많은데, 오늘은 찔레꽃을 보면서 느낀 거죠. 제가 녹음하는 것도 많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녹음하는 것도 많은데, 찔레꽃을 보면서 느낀 게, 시골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찔레꽃 필 때 야생동물 출연이 잦은 곳입니다. 야생동물 출연이 잘, 차가 너무 막혀 지금 이제 천안 왔어요. 지금 몇 시간 왔는데 차 너무, 어버이날이라 다들 그 어디 갔다 오시는 건지, 부모님 카네이션 갔다. 근데 부모님들한테 여론조사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현찰, 현금이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현금이 중요하고 또 좀 더 말씀 더 드리면 부모님 세상에서 부모님한테 그 효도하는 방법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잘해도 효도한다라고 한다 합니다. 그게 세 가지 중에 뭐냐면은 그래 뭐 효도라는 것을 다 만족시키는 수는 없죠. 효도라는 것은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뭐냐, 살아계신 부모님 돌아가신 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전화를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니면 식사하셨어요? 라고 하는 방법 하나. 두 번째,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나 맛있어. 정말로 달콤살콤하고 맛있어. 그것을 맛있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한테 사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 얘기했죠. 하루에 한 번씩 통화, 자식의 목소리를 부모님한테 전해주는 거 하나. 두 번째, 부모님이 어렸을 때 만났고 맛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내가 먹었는데 맛있어.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에 어떻게? 그를 한 번이라도 사다 드리는 거 하나. 세 번째,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월급이 아니라 급여를, 내가 일한 대가를, 내가 아니면 어떤 수익이 생겼어. 없을 수도 있죠. 그냥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는 거. 용돈도 많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수익의 100분의 1만 드리는 거예요. 100분의 1만 드려도 그 중에서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해도 부모한테 살아생전에 효도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효도한다, 효녀다 라고 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효도가 말 자체로 어려워요. 연료무이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부모님, 내를 키워주시고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 어머님,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어떤 대가를 받고 효도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자식이 많지가 않죠. 효도라는 그 언어 자체가 어렵다.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엄청 쉬운 게 효도입니다. 뭐 제 자랑하는 것 하지만 제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할 적에 차를 내가 직장에서 차를 하나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거의 89년도에 차를 구입을 했는데 89년도에 차를 구입하고 나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혼자 또 예를 들어서 뭐 애가 있어, 가족이 있으니까 애가 있잖아요. 그럼 애를 보고 싶을 거 아니야, 할머니가. 물론 저희 어머님은 좀 살아계셨지만 저희 아버님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89년도 시절에 한 달에 한 번씩 차를 가지고 저희 어머님은 뵈러 갔어요. 가면 맛있는 거 많이 해주고 너무 보면 좋고 또 아쉬운 게 없었어. 갔다가 또 한 달 후에 또 올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내가 뭐 돈이 많아서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돈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 차가 없으면, 차가 무슨 일이 있어서 차가 필요 없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간다는 약속으로 기차를 타고 갔어. 기차를 타고, 그때는 좀 도로가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집 근처로 이제 버스가 다닐 때 있었죠. 우리나라 88년도 지나면서 변화가 많이 왔으니까,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또. 그래가지고, 기차를 타고, 그때는 이제 뭐 조금 소위 말해서 옛날에는 뭐 비둘기 호흡 오는 거, 완행열차, 특급열차 뭐 그런 거 있었죠. 이제 무슨 뭐 더 좋은
기차 이름 잊어버렸는데 새마을호도 있었고 통일호도 있었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냐면 제가 고향이 논산까지 기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러면 그 논산까지 가는 기차가 옛날에는 보통 거기까지 용산이나 서울역에서 뭐 영도병역까지 온다면은 6시간 막 이렇게 뭐 정차되고 이렇게 할 때는 6시간 7시간씩 걸렸어요. 근데 아니 지금은 모르겠어. 지금은 2시간? 2시간? 뭐 뭐요 KTX 같은 경우는 2시간 정도면 갈 거야 아마. 지금도 KTX 아니더라도 3시간이면 가요.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아마 갈 거예요. 충분히. 논산까지. 논산이라는 곳까지. 그런데 그게 엄청나게 빨라진 거죠. 그때도 제 기억에는 3시간 반 정도면 충분히 논산까지 왔었어요. 기차가. 그러니까 기차 타고 또 이제 버스가 다니니까 이제 버스 타고 그냥 가는 거죠. 시골에.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많이 변화했던 그 시절에 물론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씩을 하려고 그 얘기는 내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 뭐 효도를 제가 했다라는 건 개념보다도 어떤 계기가 되면 그런 계기가 즐거워야 된다는 얘기죠.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면은 모든 게 다 되더라고요. 응? 그래서 저는 효도를 내일이 어버이날이지만 효도를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해도 효도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방송을 마치려다가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찔레꽃을 보면서 생각이 난 아주 시골의 전형적인 풍경, 옷자리 하는 계절이 돌아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공유를 서울을 가면서 공유를 해봤습니다. 근데 아직도 지금 천안을 벗어나지 못하고 천안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 서울까지 도착하니까 8시 21분 정도에 도착한다 하니까 아직도 2시간을 더 가야 되겠네요. 아직 멀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재미난 얘기로 여러분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